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제가 자주 ETF라는 투자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ETF가 무엇이다 라는 것은 대략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ETF는 투자 상품입니다. 그렇죠? 은행 예적금과 달리 원금이 보장된다, 되지 않는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은행 예적금과 달리 손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상품이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입한 ETF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예컨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항상 오르기만 한다. 절대 안 떨어져.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안 떨어지고 항상 오르기만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ETF는 지금까지도 상장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오르기만 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그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출간된 제 책 봉지라면 재테크는 지금까지 가끔씩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ETF들을 투자 유형과 그리고 투자 기간 목적에 따라서 쉽고 간단하게 한 두세 개 ETF들을 섞어찌게 해서 계속 오랫동안 투자하면 돈이 된다라는 컨셉으로 투자 쉽고 간단하게 합시다 해서 여러 가지 컨셉에 따라서 봉지라면 10가지 봉지라면 유형의 총 16가지 레시피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 상품은요, 이 ETF는 제 책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봉지라면 재테크에 소개된 총 10개 봉지라면의 16개 레시피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최소한 3년 이상, 가능하면 5년 이상 꾸준히 투자했을 때 내가 투자한 원금 대비 상당하게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컨셉의 포트폴리오이거든요. 예컨대 오늘 말씀드릴 ETF는 지금까지 단 하루도 손해본 적이 없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손해볼 일이 없겠다, 하루도 손해볼 일이 없겠다 생각하는 ETF입니다만 3년, 최소한 3년, 가능하면 5년 이상 장기 투자 목적이 아니라 단기 자금 운용 목적에 딱 맞습니다.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현금 1억 원이 있습니다. 또는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뒤에 써야 돼요.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 수십출금 통장이나 보통 예금에 두었더니 이자가 한 푼도 없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분들에게 딱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은행에 우리가 원금이 보장되고 최소한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자, 정기예금은 최소 1년을 예탁했을 때 내가 지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년짜리 계약했다가 만약에 3개월 뒤에 해약하면 한 푼의 이자도 못 받습니다. 또 상품에 따라서 아주 조금 이자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뭐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겠죠. 그 다음에 정기적금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정기적금은 한 3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종잣돈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한테 좋잖아요. 근데 정기적금은 정기예금에 비해서는 또 이자가 더 많이 낮죠. 또 정기적금조차도 만약 1년, 2년, 3년을 계획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약속된 이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 ETF는 정기적금처럼 또 정기예금처럼 생각해도 괜찮은 ETF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 ETF에 가입하고 내가 뭐 한 달 뒤, 3개월이 아니라도 또는 당장 내일이라도 이 ETF를 해약한다고 해서 나한테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든 한 달이 지나든 그때까지 이자가 무려 정기 적금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은행에 정기 예금보다 높습니다. 자, 이만한 상품 있다 없다. 그리고 단 하루도 빠진 적, 즉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 내가 해약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ETF를 말씀드리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D 금리에 연동하는 ETF입니다. 자, CD가 무엇입니까?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죠. 단순합니다.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 즉 은행이 돈을 빌리면서 증서를 발행한 자, 그것을 뜻하는데 다만 앞에 양도성이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무기명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성 예금증서에서 CD인데 이 CD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발행합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발행하고 상당히 양도성이 있으니까 거래가 편안합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기업인들 또 부자들은 CD를 항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뭐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CD 금리에 연동하는 ETF는 말 그대로 CD 금리, 구체적으로는 90일짜리 3개월짜리 CD 금리에 항상 연동해서 이자가 계속 부과됩니다. 더 좋은 것은요, 이자가 계속 부과된다고 할 때 이 CD 금리는 우리가 기준금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 있잖아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입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다르죠. 기준금리는 모든 금융시장의 가장 기본금리의 역할을 하지만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또 다릅니다. 시장에 돈이 부족하면 돈이 답답한 사람들이 금리를 올리죠. 내가 더 높은 금리 줄게 해서 CD금리는 시중금리랑 연동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금리랑 시중금리도 구분해야 되고 CD금리하고 연동되는 ETF는 시장금리랑 연동되구나 이렇게 이해해야겠죠.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CD 금리 ETF가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CD 금리 ETF인데, 자, 지금 또 보는 이 그림은요, 코스피 200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같이 비교해 본 겁니다. 자, 코스피 200은 한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잖아요. 이 코스피 200.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또는 여러 가지를 따져서 우량기업이라고 해당되는 200개 기업의 평균 주가 지수를 따라 쫓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코스피 200인데, 자, 이 코스피 200은 계속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보았던 CD 금리 ETF는 계속 우상향입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 CD 금리 ETF는 매일 이자가 복리입니다. 즉 CD 금리가 매일 가산되거든요. 매일 달라집니다. 이 매일 달라지는 거기에 내가 오늘 CD 금리에 연동하는 ETF를 매수했다라고 하면 어제 이자, 어제 원금과 오늘 이자가 합해진 것에 다시 또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복리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CD 금리는 몇 %나 될까요? 이게 시장 금리니까 계속 매일매일 변동됩니다. CD 금리 해가지고 네이버 같은 데 쳐보면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 날짜 기준은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이 며칠이냐면 6월 19일입니다. 6월 19일 수요일 날 CD 금리 치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60에서 나옵니다. 3개월 CD 금리 3.60. 내일 치면 또 내일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3.60% 연 3.60%를 기대할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CD 금리 연동 ETF입니다. 하루만 가입해도 연율로 따질 때 3.60을 준다니까요. 또 한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60%라고 하면 지금 정기예금 은행에 가보십시오. 정기예금 3.60% 있나 없나? 있을 수 있으나 지금 말씀드린 이 CD 금리 3.60에 연동되는 ETF랑 거의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정기적금은 이것보다 더 떨어지죠. 가끔씩 이 CD 금리 연동되는 ETF랑 비교되는 ETF들도 있습니다. 코퍼라고 해서 KOFR인데요. 이 KOFR은 CD보다는 더 안정성이 있습니다. 거의 무위험 금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앞에 K가 붙었으니까 코리아 리스크 프리 레퍼런스 레이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마디로 무위험 지표 금리라는 건데, 이것은 앞서 우리가 CD 금리가 은행에서 발행되는 CD 금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코퍼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즉 국공채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은행 시중금리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앞서 우리가 오늘자 기준 CD금리 3.60이 찍혔잖아요. 그런데 코퍼 금리는 3.492로 찍혔죠. 한마디로 더 안전하니까 이자율이
조금 적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CD 금리 연동되는 ETF를 해야 될까요? 코파 연동되는 ETF를 해야 될까요? 가능하면 저는 그냥 CD 금리 연동되는 ETF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리 연동되는 ETF 속에서도 안전한 것을 따질 필요까지는 저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이라도 이자가 많은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단 하루도 손해보지 않는 ETF 그리고 은행 예금이나 적금보다 어떠면 더 괜찮은 ETF 상품, 투자 상품인데 지금까지 하루도 손해가 없었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손해가 없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투자 상품 ETF인데 자,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재책 봉지라면 재테크에는 없는 라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라면에 대한 이름을 제가 붙여본다면 알짜 라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손해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내가 뭐 하루를 맡기든 또 한 달을 이 투자 상품 이 ETF를 이용하더라도 손해 없이 은행의 정기 예금 수준 어떠면 그보다 더 높은 금리 수준을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알짜입니까? 그죠? 앞으로도 제가 봉지라면 재테크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간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책을 토대로 그렇지만 오늘처럼 그 책의 컨셉은 아까 최소한 3년, 가능하면 5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해서 내가 투자한 원금 대비 더 높은 나중에 큰 돈을 만들고자 자, 그런 목적의 책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단기 자금들, 자, 이런 자금들은 어떻게 어떤 ETF에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이런 것들은 간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 이런 ETF들은 뭐 새롭게 출시되는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 파는 가게 채널을 뭐 좋아요, 구독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면 좋은 정보를 항상 일찍 바로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CD 금리에 연동되는 ETF는 어디서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 일단 이것은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증권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증권회사 앱이든 또 증권회사 홈페이지 같은 데서 그냥 CD 금리 해서 CD 해서 ETF, CD 금리 ETF로 쫙 검색하면 몇 가지 것들이 쫙 나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 제가 삼성증권에서 앱에서 CD 금리 투자해서 CD 금리 ETF에서 쫙 검색한 겁니다. 몇 가지 나오죠. 타이거, 코덱스, KB스타 등등 뭐 하나로 등등 나옵니다. 뭐 타이거, 코덱스, KB스타, 뭐 하나로 이 등등의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은 자산운용사 해당 ETF를 만들고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이름입니다. 예컨대 뭐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 이런 등등이다. 이것은 뭐 다 아실 내용이니까는요. 자, 그런데 이런 ETF들 가운데서 나는 또 어떤 ETF가 좋을까? 금리 연동 ETF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식에 비교하면, 주식 ETF에 비교하면 기대하는 이자율이 작죠. 그죠? 작기 때문에 비용이 중요합니다. 자, 해당 ETF들의 비용을 좀 따져봐야겠는데 보통 증권회사에서 해당 ETF를 클릭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보수율하고 나옵니다. 근데 이 보수율뿐만 있는 게 아니라 기타 보수들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 기타 보수들까지 같이 나오는 것을 보려면 금융투자협회에 가서 좀 구체적으로 상품별로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융투자협회에 가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료 화면에서 어쨌든 이 ETF들 특히 단기 자금을 운용할 때는 내가 쉽게 사고 쉽게 팔아야 되잖아요.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에 이제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주당 가격, 한 ETF당 가격이 내 수준을 좀 맞아야 됩니다. 예컨대 타이거 CD 금리 투자 ETF 같은 경우는 한 주당 54,475원하고 오늘자입니다. 6월 19일 현재. 그 다음에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한 주당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10만 원 가지고 있는데 하면 타이거밖에 못 하겠죠. 그 다음에 나는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 이러면
코덱스까지 고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ETF, CD금리 연동 ETF가 좋겠다라고 하면 한 주당 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인지, 그 다음에 거래량. 그래서 보면 지금 타이거 코덱스 정도가 거래량이 그래도 10만 주가 넘잖아요. 자, 이 정도면 괜찮단 말이죠. 자, 이랬을 때 각각의 보수가 얼마냐라는 것을 또 따져봐야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해당 증권사에서 지금 보시고 있는 예컨대 타이거 CD 금리 ETF라든지 코덱스 CD 금리 ETF들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면 보수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지금 현재 미래에셋 타이거 CD 금리 ETF 같은 경우에는 0.03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삼성 코덱스 CD 금리 ETF 같은 경우에는 0.02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0.03, 0.02. 자, 이것은 연간 보수입니다. 연간.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 달 정도 돈을 굴리다가 나온다 하면 앞서 말씀드린 연간 보수에서 12분의 1. 자,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 보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다른 보수들이 있더라. 그래서 금융회폐, 투자회폐에 들어가서 이 보수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바로 제가 확인한 보수입니다. 구체적인 보수. 자, 첫 번째는 해당 ETF마다 증권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수. 자, 이것은 보면 미래에셋 타이거는 0.03, 삼성 코덱스는 0.02 나오죠. 그런데 기타 보수들이 있습니다. 기타 비용. 자, 그렇다면 이 같은 기타 비용에는 어떤 비용들이 있을까? 예컨대 뭐 판매 보수, 수탁 보수, 뭐 사무 관리 보수, 이런 등등이 다 기타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셋 타이거 CD 금리 연동 ETF 같은 경우에 기타 비용이 0.02%, 그러니까 보수가 0.03인데 비슷하죠. 그 다음에 삼성 코덱스 같은 경우는 0.01%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보수율하고 기타 보수를 합하면 총보수, 이것이 진정한 보수다라는 거죠. 그럼 총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타이거 같은 경우는 0.05, 그 다음에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0.03이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 매매 중개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때 매매 중개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증권회사에서 이것을 사고 팔 때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해당 ETF들이 그 ETF를 구성하기 위해서 또 종목들을 사고 팔고 해야 되잖아요. 자, 그때 발생하는 매매 중개 수수료율입니다. 자, 그랬을 때 타이거 CD 금리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중개 수수료율이 물론 쌉니다. 0.0061. 그 다음에 코덱스 CD 금리 ETF 같은 경우에는 0.0132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토탈 이제 합해 보면 제일 오른쪽에 미래에셋 타이거 CD 금리 연동 ETF 같은 경우는 토탈 보수가 0.56, 0.056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코덱스 금리 CD 금리 연동 ETF 같은 경우는 0.0432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매매 중개 수수료율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상장된 초기에 막 종목들을 담아야 되니까 초기에는 조금 수수료가 많이 나오고, 상장이 된 지가 오래된 ETF일수록 이 수수료가 조금 적게 나오는 편이다. 자,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자 기준 6월 19일자 기준 CD 금리 연동 ETF 가운데 그나마 거래량이 많은 두 개의 ETF, 구체적으로 뭡니까? 타이거 CD 금리 ETF, 그 다음에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ETF를 비교해 볼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비용 입장에서는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가 타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비쌉니다. 총비용이 0.01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반면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54,000원 하니까 일반 서민들도 누구든 쉽게 투자할 수 있겠다. 반면 코덱스 CD금리 ETF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100만 원이 넘으니까 조금 돈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그렇지만 앞서 이 총 보수 차이가 0.01 정도이고, 이것은 또 일일 비용이 아니라 연간 비용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단기 자금 예컨대 뭐 한 열흘
또 한 달, 석 달. 자, 이렇게 사용할 때는 이 ETF를 사용할 때는 이 같은 보수율 차이는 거의 체감하기 힘들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해당 ETF를 내가 매수하고 또 팔고 할 때 해당 증권사에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가 있죠. 자,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없기도 하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소액이다. 특히 모바일, 모바일로 이용할 때는 뭐 없을 수도 있고 또 이벤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이 또한 크게 생각하면 별로 영향이 없다.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알짜라면, 제 봉지라면 재테크 책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는 알짜라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왜 알짜라면이라고요? 언제든 맡길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하루도 마이너스 손해보는 역사가 없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해볼 일이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하고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 사고 팔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복리, 연복리가 아니라 일복리, 매일 복리로 계속 이자가 가산되고 어지간한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다. 자, 이런 ETF. 근데 투자 상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투자 상품인데 전혀 손해가 없는 이런 ETF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다만 하나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ETF니까 ETF는 뭐죠? 펀드는 펀드인데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언제든 해서 ETF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ETF를 팔았다 만약에 했다면 3일 뒤에 내 돈이 들어와요. 오늘 내가 샀다 이래도 3일 뒤에 내 통장에서 내가 온 매수한 대금만큼 돈이 빠져나가고 내가 돈이 필요해서 팔았다 하면 3일 뒤에 들어옵니다. 은행처럼 당장 현금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 대금 자금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주식 투자를 하다가 또 다른 주식형 ETF 투자를 하다가 잠시 내가 좀 쉬어야겠다. 잠시 좀 팔고 현금화된 것을 좀 쉬어야겠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CD 금리 ETF가 그래도 이자나 받아야지 하고 넣어놨는데 만약에 계속 시장을 보다가 오늘 이 상품을 사야겠어, 여기에 투자해야겠어 하는데 3일 뒤에 돈이 돌아온단 말이죠. 이 CD ETF는 ETF니까. 자, 그러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자 대기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생각하시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판단하시라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알짜라면 어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봉지라면 재테크에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 책을 중심으로 자주 말씀드리면서 책에서는 책이라는 지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는 또 제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까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또한 오늘처럼 알짜라면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자, 그런 ETF들에 대해서도 오늘처럼 또 간간히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빨리 접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돈 파는 가게를 구독뿐만 아니라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또한 제 책 봉지라면 재테크도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짜라면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음에는 더 유익한 봉지라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